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3월 시사 마지막 강의죠. 스포츠 엔터하고 인물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포츠 엔터부터 다뤄볼 건데요. 자, 3개 소재를 가져왔어요. 먼저 국가 남자 축구 대표팀 10회 연속 어디 본선 진출? 뭘까요? 안 봐도 이제 축구하면은 월드컵이죠. 자, 피파 월드컵에 우리나라 10회 연속으로 본선 진출 확정됐습니다. 두 번째, 자, 악플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배구 선수 그리고 BJ 일단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뭐가 글로벌로 흥행했다. 우리나라 이제 엔터와 관련돼서 상당히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가 핫해지는 것 같은데, 자,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번에는 뭘까요? 자, 보셨나요? 코리아 좀비로 유명한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자, 넷플릭스에 1위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축구 10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 이게 세계 6번째 대기록이라고 하고요. 아시아 국가로는 뭐 거의 최초겠죠. 자, 축구 대표팀 피파 본선 진출에 이제 확정됐습니다. 이 다음 월드컵이 어디예요? 올해 이제 열리게 될 카타르. 그렇죠? 카타르 월드컵. 시리와 하고 2대2로 2대0으로 승리했죠. 자, 6번째. 세계에선 6번째고요. 아시아로는 최초로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입니다. 86년 멕시코 대회부터 이번 카타르 대회까지.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알아두실 분은 사람으로는 파울루 벤투 감독. 포르투갈에서 영입해온 감독이고요. 지금 3년 6개월 이상 우리나라 감독하고 있어서 역대 최장수 대표팀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그냥 알아두는 뉴스로 보는 거죠.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거는 2022년 월드컵이 어디냐? 카타르다.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악플에 시달린 배구 선수, 남자 프로 배구 선수 이제 BJ 잼미 씨가 이제 일단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그죠? 악플. 최근에는 사이버 레카까지. 자, 먼저 보면은요. 프로 배구 선수 삼성화재의 김인혁 선수고요. 유튜버는 이제 BJ 잼미 씨라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하셨는데요. 자, 악플 문제가 심각한 건 다들 알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 레카까지 좀 심각합니다. 사이버 레카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고 있다. 악플을 가속화시키는 건데요. 자, 사이버 레카가 뭐냐? 사이버 레카.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제 레카차가 오죠. 그죠? 교통사고가 나면 재빠르게 레카차가 오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어떤 논란이 발생하면은 재빠르게 그 논란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크리에이터예요. 뭐, 유튜버에서 요 분이 유명합니다. 뻑가TV. 이 잼미 사건과도 연관성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잼미 씨가 이제 사고 나면서 뻑가TV에서 뭐, 이제 뭔가 얘기가 좀 있었죠. 자.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런 논란이 돼서 논란을 정리해주는 어떤 객관적인 팩트 중심의 어떤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만 없잖아요. 하다 보면은 주관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사 강의를 하면은 객관적인 얘기들을 해주면서 또 제 생각도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덧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덧붙여지면은 혹시 그 생각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릴 수 있고 그게 이제 이런 그 유명인들한테 추가로 더 달릴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묻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게 이런 그 얘기로 인해서 더 퍼지는 거죠. 더 확산되는 거죠. 더 문제는 혹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근거 없는 루머를 재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플이 더 가속화되고 재생산되고 이상한 게 더 붙고 가짜 뉴스가 더 붙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게 이제 사이버 레카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좋은 소식이네요. K 컨텐츠가 지금 가장 핫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최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톱 10 TV 프로그램 부문 넷플릭스의 요 부문에서 1위에 랭크했다. 13일 연속 1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능력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킹덤도 유명했잖아요. 킹덤 넷플릭스 드라마도 또 유명했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뛰고 있으니까 이게 좀비 드라마인데 K 좀비는 우리나라 거 아닌데 그죠? K 좀비가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포스터죠. 지금 우리 학기는 1월 28일 공개되자마자 바로 1등 했어요. 자, 내용 보면은요. 좀비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된 학교에 고립되어 있는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하이틴 좀비 서바이벌 드라마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마지막 분야 인물 용어 관련된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8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8가지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눈으로 간략하게 한번 보셨나요? 자, 가볼게요. 자, 먼저 누산타라입니다. 뭐냐? 인도네시아, 보통 인니라고 얘기하죠. 인니. 인도네시아, 인니 줄여서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바어로는 군도, 많은 섬이란 뜻입니다. 자, 기존 수도가 어디였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죠? 자카르타에서 이제 곧 옮길 겁니다. 누산타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시 같은 곳입니다. 2024년에 이제 1단계 이주를 목표로 신수도 부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뭐 나무 깎고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부지로 우리 행정수도 세종시 개발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일로 이제 몇 년 있다가 옮길 거더라. 왜 옮기냐? 지금 자카르타 인구 과밀, 공해 문제, 더더군다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가라앉고 있어요. 수몰. 이런 걸로부터 지금 피해가고자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누산타라입니다. 그 다음. 자,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그 경제산업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우리 경제산업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제 커버 스토리 할 때 인플레이션 얘기했었죠.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죠. 여러 인플레이션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등등이 나왔는데 하나 더 신조어가 나왔어요. 자,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이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수급으로 인한 수급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이플레이션. 에너지 수급 문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대두가 됐죠. 그죠? 에너지 자원 불균형. 우선 첫 번째 석유 같은 경우는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이 감산, 그러니까 증산 안 했던 거죠. 감산한 거를 다시 증산 안 해서 공급이 딸려서 유가가 오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잠그고 있죠. 천연가스 전 세계 한 25% 담당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로 인한 자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이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배경. 러시아와 EU 간의 안보 갈등, 우크라이나 얘기까지 연결되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 탄소 중립 정책, 그리고 전기차 전환 등 이러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런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에너지가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뭐 5대 법정 교육에 대한 얘기네요. 자, 세 번째 내용. 그죠? 갑자기 건너뛰었죠? 자,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오피스풀이입니다. 오피스풀이. 오피스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회사에 정해진 사무실에 출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 원격 근무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굳이 오피스를 둘 필요 없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용어예요. 사무실을 탈피해. 오피스 필요 없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재택 근무, 원격 근무 등이 급증하며 생겨난 용어고요. 이런 재택이나 원격 근무 외에도 오피스풀이의 다양한 형태가 거점 오피스, 공유 오피스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오피스풀이의 형태라는 거죠. 예컨대 거점 오피스는요. 지금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냐? 현대차, CJ 이런 데서 이제 거점 오피스를 하고 있는데 회사 본사 말고 이제 수도권 여러 군데, 지역 여러 군데에 그냥 거점 오피스를 두는 거예요. 글로 가서 일해도 된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일대에 8곳, 한 500여 석 규모로 해서 한 8곳에 거점 오피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CJ도 CJ 오피스 워크라는 거점 오피스를 올해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게 생기고 있더라. 그렇죠? 다음 이렇게 좀 근무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다양한 근무 방식 용어들을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탄력 근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주 40시간 또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어떤 단점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탄력 근무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법정 근로시간이 이제 딱 정해진 게 40시간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하니까 40시간. 근데 거기에 추가 근로 12시간 허용되니까 뭐 52시간이라 볼 수도 있겠죠. 딱 정해져 있는데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뭐 게임사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이제 뭔가 런칭하고 할 때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이제 좀 뭔가 한가해질 때는 일을 적게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회사 상황에 맞게 그렇게 조율해서 평균적으로 52시간만 맞추면 된다. 이게 탄력 근무제죠. 지금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계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바쁠 때는 법적 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가할 때는 줄여서 평균적으로 전체 3개월이나 6개월 평균적으로 딱 52시간 이내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탄력 근무제고요. 그 다음 이제 플렉스 타임제.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가 좀 도입을 했죠.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 너무 막히지 않냐. 무조건 9시 출근 시간 딱 정해서 8시간 근무하기에는 너무 그때 막히고 그런다. 8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면은 나는 11시에 출근하겠다. 뭐 1시 출근하겠다. 뭐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플렉스 타임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게 중시되면서 그런 직업군이 뜨고 있는데 그걸 퍼플 칼라라고 부릅니다. 또 화이트 칼라, 사무직, 뭐 블루 칼라, 생산직,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퍼플 칼라 뭐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을 퍼플 칼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자, 네 번째 5대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그냥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어요. 자, 근로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법정 교육입니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안 받으면 과태료 내기 때문에 회사의 이제 인사팀, 뭐 인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쪽에서
교육 쪽 맡고 있는 데서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다 이수하게끔 하죠. 안전, 산업안전, 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또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교육, 요 5가지가 5대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자, 다음. 자, 인플루언서. 자, 이게 뭐냐? 인플로이라고 부르는 직장인 더하기 인플루언서의 합성어예요. 회사 직장인이면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다. 그래서 합쳐서 인플루언서. 회사의 어떤 생활 등을 유튜브나 SNS 등 디지털 공간에 공유하면서 이제 영향력이 생긴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좀 허락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SNS 올리는 거야 이제 개인의 자유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유명해진 직원들입니다. 특히 이제 MZ세대들, 80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를 MZ세대라고 불러요. M세대가 80년대, Z세대가 90년대. 그래서 나눠서 부르기도 하는데 합쳐서 그 MZ세대. 좀 나누는 게 맞지 않나요? 80년대생과 90년대 이후생은 느낌이 너무 다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MZ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블로그나 인스타 등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뭐 회사를 평가하고 뭐 우리 회사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아지면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최근에는 회사에서요 그냥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게 돼요. 마케팅에 자사 직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일어납니다. 자사 직원을 인플루언서로 키우는 거죠. 이런 그 채널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스타벅스 코리아의 스벅 TV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임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소개해주고 뭐 우리 회사의 뭐 복지는 이렇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인플루언서. 그죠? 그다음 그린 GDP입니다. GDP 계산할 때 어떤 환경적인 거를 감안해서 계산해야 된다. 예컨대 그냥 GDP를 계산하면은 전체 생산활동 관련된 부가가치가 GDP잖아요. 그걸로 했을 때는 100이 나왔는데 그린 GDP로 계산할 때는 10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안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린 GDP 개념은요. GDP와 관련된 생산활동 중에 뭔가를 빼라라는 거죠. 뭘 빼냐? 천연자원 소비하거나 아니면 환경 파괴와 관련된 그런 생산활동이 있으면 그거는 다 빼라. 그게 그린 GDP입니다. 자, 석유, 석탄, 가스 등 재생 불가능한 자원, 천연자원이죠. 그런 거를 썼다. 생산활동하면서 그런 걸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계산, 그 손실액만을 계산에 집어넣고 또 산림수자원 공기, 그럼 그게 피해를 주겠죠. 그 가치를 분석해서 그 피해액을 다 공제를 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거, 친환경 GDP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존 GDP는 무조건 제한화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면 좋은 거였죠. 그것만 계산하지만 근데 그런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 자원 고갈, 환경 오염 그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걸 반영해서 그걸 다 공제해버리면은 그린 GDP가 나올 거다. 실제 GDP보다 훨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도 관련돼서 이런 그린 GDP와 관련된 이제 개정 과목을 통계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심스와핑입니다. 심이라고 하면 이제 유심 말하는 거죠. 유심을 심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 유심을 스와핑, 교체한다. 막 모르게 싹 가져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심을 이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유심을 몰래 복제해서 그러면 그 유심 가지고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를 내가 만들어서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해킹 수법을 이제 심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가 계좌를 만들어서 내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 계좌 정보를 취득해서 가상계좌나 이런 것 계좌 정보를 취득해서 거기 있는 내 돈을 갈취하는 그런 해킹이 심스와핑입니다. 특히 유심을 몰래 이제 유심 정보를 가져가는데 유심에는 가입자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심만 있으면은 휴대폰 인증, 가입자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유심을 몰래 복제해서 몰래 또는 폐기된 유심을 몰래 가져와서 빈 휴대폰에 꼽아가지고 꼽으면 가입자 인증이 된다 했죠. 그 번호로 인증을 받아서 계좌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계좌가 있었다 그 계좌를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킹하는 게 돈을 몰래 이제 이체해버리는 그런 게 이제 심스와핑입니다. 유심으로 해킹한다. 그 다음, 자, 역머니무브네요. 자, 마지막 용어네요. 자, 머니무브가 반대로 났다. 머니무브가 뭐냐부터 알아야겠죠. 요 몇 년까지 지금 머니무브 현상이 엄청 많이 나왔죠. 돈이 이동한 거예요. 왜? 어디서? 요구불 예금이나 예적금 이런 안전자산에서 금리가 엄청 낮아지니까 요 몇 년 동안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런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 위험자산으로 주식, 부동산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걸 머니무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안전자산, 예적금에서 투자자산, 위험자산, 부동산 주식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게 이제 머니무브가 요 몇 년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죠. 초긴축 시대로 접어들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다시 거꾸로 가는 거 역머니무브라고 합니다. 자, 자금이 위험자산, 주식, 부동산에서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 요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금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앞으로 더 올릴 거니까 지금 이제 예금금리가 한 2%대까지 올라왔는데 곧 이게 한 3% 이상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역머니무브가 더 일어나겠네요.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속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월 우리 시사 잘 정리해 봤네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강의 했던 양광모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